안녕하세요. 일산제일교회 방구석 무비토크 시즌2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느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해주실 텐데요. 오늘도 닉네임을 사용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는 제시카입니다. 네, 저는 소피아입니다. 네, 소피아님. 네, 저는 제라드입니다. 제라드님. 네, 저는 데이빗입니다. 데이빗님. 안녕하세요, 간디 형입니다. 간디 형님. 저는 강도입니다. 강도님. 네,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3월이에요. 이제 엊그저께 우리 연말 예배 드렸는데 벌써 3월이 됐습니다. 네, 3월 이제 한 1월, 2월을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게 벌써 3월이 됐는데 또 이제 3월 하면 또 우리 데이빗님은 제일 설레는 달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월 달에 네 어떤 일이 있으시죠? 3월 말에 저희 오래 기다리던 아이가 네. 탄생할 예정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제 그 수많은 고생길을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순환의 길을 기쁘게 맞이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이맘때 저 웃음이 나올 수 있을지 비교 비포부터가 좀 오늘 사진 찍어놔야겠네요.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월 하면 또 뭐 입학 시즌이죠. 우리 또 간디 형님의 또 둘째는 이번에 대학에 또 입학해서 네네. 또 새로운 또 세계를 열어갔을 텐데 저희 딸도 학교 가기 너무 싫다가 이제 다시 또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3월 하면 또 입학, 또 학교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또 그와 관련된 영화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요, 강도님? 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줄거리랄 게 딱히 없는 네, 네, 네. 그런 영화인데요. 네, 영화 제목은 어떻게 되죠? 영화 제목은 우리들이라는 영화고요. 네. 16년도에 개봉했던 네. 2016년 6월 16일 날 개봉했던 영화고 총 관객 수가 5만 1,000명이에요. 오. 그러니까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는 아니죠. 음. 그런데 그 5만 명의 관객들이 평점을 줬는데 9.21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평점을 네. 네, 줬던 영화이고요. 당시 개봉했을 때 윤광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네. 윤광 감독이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고레에다 히로카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뭐 최근에 브로커라는 영화 네, 만들어서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 한국의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감독이기도 했고요. 우리들의 영화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3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네. 모두 11살이고요. 4학년 여학생들이에요. 그 4학년 여학생들이 4학년 여름방학 전후로 그 관계가 어떻게 네. 만들어지고 균열이 생기고 또 그 균열이 생긴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일상적인 톤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역시 영화 전문가답게 또 이 영화가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뒷배경도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영화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소피아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게 1시간 40분이었나요? 아, 그렇게 길었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빨리- 진짜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이 윤관 감독에 대해서 또 요번에 이거 영화 보면서 또 찾아보게 됐고 또 이런 부류의 영화들이 꽤 많이 있어서 저는 또 그러니까 아이들의 동화를 쓰고 싶어 하는 그러시구나. 쓰고만 네. 싶어 하는데 제가 가장 한계에 부딪혔던 게 그 동심을 정말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펜을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 영화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했고 아이들 영화를 통해서 제가 어른으로서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준비 없이 부모가 됐고 아이 양육에 대해서 몰랐구나. 우리가 결혼 선서를 할 때도 둘이 팥뿌리가 되도록 잘 살자. 이런 선선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전에 정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 생각 없이 애를 낳고 키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처한 현실이 결국은 부모님들 때문에 비롯됐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이따 또 얘기 나누기로 할게요. 네. 또 부모의 시선으로 그 영화를 또 깊이 있게 보게 됐어요. 보셨군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또. 맞아요. 우리 제라드님 어떠셨어요, 영화?
저는 재미없었습니다. 의외로 같으셔. 한 3시간 정도 되는 영화로 느껴졌고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몇 번씩 끊어가지고 우와. 아까 저 강도님 말씀처럼 내용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무비토크 영화가 사실 원래 재밌는 영화는 잘 추천 보라고 안 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재미가 없긴 한데 이게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싶기도 하고. 예. 그냥 보면서 그냥 계속 불쾌했습니다. 뭔가 이 분위기가 뭐 웃음이 날 만한 장면이 하나가 없더라고요. 계속 우울하고 제가 이렇게 영화 볼 때 과하게 이렇게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렇죠. 몰입하면 힘들죠. 마음이 많이. 맨날 술 먹는 그 아버지와 근데 네. 너무 그거는 리얼하게 표현 잘한 것 같아요. 못 사는 집의 그 환경을 넉넉지 못한 집의 환경을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 그냥 얘 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냥 별로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막 기억도 나고 그냥 정말 마무리까지 네, 참 그래서 오늘 사실 뭔 얘기를 해야 할지 저는 좀 막막합니다. 옛날이 또 오버랩 되셨군요. 우리 데이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영화 시작부터 조금 불편했는데요. 이 방금 전에 이제 제라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불쾌함의 이 기저에는 이 모두가 이 외톨이의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강하든 작든 어느 집단에서든 그런 외톨이의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톨이의 경험을 환기시키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만든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 재밌는 이야기나 이제 뭐 어떤 이야기든 이제 딱 보고 나서 재밌다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이야기가 비록 물론 이제 열린 결말이어서기도 했지만 네. 뭔가 이제 자꾸 재생되고 네. 좀 이렇게 마음속에서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운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수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했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이 관계와 결국 용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간디 형님은 이 영화를 특별히 추천하신 이유가? 그러게요. 제가 영화를 몰입의 반대말이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뭐 영화를 선택했을 때는 좋다 그런 감정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좋다라는 것을 뭐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이제 나중에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도 재미라고 얘기하면 재미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럼 또 재미는 또 뭔가 네, 이것저것 생각할 거리가 있는 영화인 많죠. 것은 네. 분명해서 철학적으로 들어가시네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해서 네,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강도님은 아까 우리가 정식 녹음되기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인생작이었다고 그 해에 그럴 정도의 영화라고요. 네. 네. 저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뭐였냐면은 네. 오롯이 아이들만의 시선으로 영화를 담아낸 게 그게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업 영화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 주인공이 되는 아이들의 시선도 있지만 그 주변부에 있는 어른들의 시선도 같이 이렇게 담아내거든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 영화는 어른들은 거의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등장하는 그 소주 씬에도 보면은 아빠가 거의 뭐 팔목만 나온다든지 그렇죠. 얼굴은 이제 목 위로는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다 잘라버리거든요. 되게 이상한 어색한 샷인데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아버지 아이의- 서사도 없죠, 별로. 그렇죠. 맞아요. 아버지 서사는 거의 없죠. 없죠. 예,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충돌이나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당연히 개입해야 되고 개입할 것 같은데 전혀 개입을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왜 어른들은 저렇게 개입을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럴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어른들의 개입이 방해가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이 영화는 아이들 스스로 뭔가 아이들만의 세계에서 스스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이제 부분처럼 묘사가 된 것이 저한테 좀 충격이었고 아까 데이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외톨이의 경험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외톨이의 경험이라는 것을 아이들 시선으로 뭔가 일종의 극복한 것처럼 보여지기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보고도 다 각자가 다른.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저희 딸 아이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봤는데, 그래서 뭐 그 아이는 뭐 크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저희 딸 은호야, 은호도 뭐 이런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줘야 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안 할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는 너무 오바해서. 감정 과잉. 이게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얘기 안 할 거래요. 그래? 어떡하지? 막 이런 저만의 오바스러움이 얘한테 도움이 안 되겠구나. 거기에서 선이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애한테 나름의 정성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네. 그들만의 맞아요. 세계에서 어른들은 약간 배제해 놓는. 그 엄마가 사실 못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무관심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나름의 좋은 어른의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는 또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 모습이었나 봐요. 저희 딸한테. 맞아요. 엄마는 아마 저거보다 더 심하게 오버할 거야.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네. 이게 그 어머니가 잘 못한 게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영화에서 저는 괜찮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인 영화는 그쵸.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경험을 겪을 때 보통 그 부모님은 이렇게 방치하거나 네. 아니면 좀 뭔가 그런 부모님으로 그려지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그 아까 그 강도님 말씀처럼 그 일반적인 그런 문법에서 살짝 벗어나 네.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살짝 벗어났는데 저는 또 약간 그 반성이 된 게 엄마가 굉장히 잘하고 사랑으로 키워주는 건 맞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못 들어간 엄마라는 생각은 드는 게 거기서 그러잖아.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핸드폰은 솔직히 나만 없잖아 하는데 엄마는 이 아이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왜 왕따를 당했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아이는 핸드폰도 없고 조금 더 가난한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 계층 계급에 대한 거를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구분지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조금 아이를 더 들여다봤으면 조금 그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솔직히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 입장에서 좀 뭔가 대안책을 조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 그러니까 너무 그걸로 이렇게 대신 그 물질로 막 하려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또 너무 그렇게 안 했을 때 아이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을지도 조금 헤아려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것도 의도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의도된 배제라고 그쵸. 봐요. 의도된 것 왜냐하면 같아요. 이거는 아이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예 이야기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황인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전형적으로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타입의 부모 형태는 아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그 주인공 이제 이름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선이죠. 선이 새 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이제 엄마한테 막 얘기하고 싶어하는데 엄마는 들어와서 그죠. 예, 그런 거. 예. 맞아요. 아이를 자죠. 둘째를 안고서 쓰러져 이제 잠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하고 또 아빠가 이제 소주를 마시면서 누구 대사였죠?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할 때 걔들이 무슨 고민이 있어? 뭐 이런 아빠의 대사, 대사요. 아빠 네. 이야기 있었어. 예, 그런 것들이 요소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납득이 되는 그런 네, 부모의 모습이었지. 특별히 뭐 이렇게 과장되게 나쁘거나 그렇게 형상화된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본 간디 형님과 제라드님께 뭐 이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선은 왜 따돌림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냥 별 큰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유 없이 사실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잖아요. 선은 왜 모두가 말하는 왕따가 됐을까? 근데 저는 이제 네. 그 영화 인트로가 되게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네네. 게 이게
편을 가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편을 가를 때 뭐 저도 이제 편을 갈라봤고 또 편을 갈라 당해 보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급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앞에 이 서사가 필요가 없어도 단지 딱 그 장면 그 선이가 가장 마지막에 마치 이렇게 깍두기. 마치 맨 마지막에 깍두기처럼 골라지는데 그 서사로서 사실은 그 앞에 필요했던 왜라는 질문을 감독이 효과적으로 그냥 활용했다. 이런 저는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진짜 저도 저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못 폈던 것 같아요. 운동을 되게 못해가지고. 근데 걔는 이제 단지 그 운동을 잘 못하는 것뿐만 그게 아니라 다르죠. 모든 네. 면에서 아마 그 더글로리를 보면 왜 왕따를 시켰냐, 왜 그 학폭을 했냐 할 때 너는 나는 그게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당해도 너네 부모님이 해결해주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네. 피해자 부모님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부모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지 않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저는 사실 이거 되게 보면서 심리를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럴까? 그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가 꼭 왕따의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왕따의 이슈, 문제를 막 부각시키고 싶어했던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라와 그 주변의 두 친구들, 그 친구들 나중에는 그 지아라는 친구도 왕따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약간 거기도 약간 스테레오타이핑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언제나 있고 그 친구들이 학급 전체에 있는 뭐 20명, 30명의 친구를 다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관계의 균열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게 이 전체 영화 서사의 메인 스트림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이는 그 친구들한테 왕따,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따돌림 받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 왕따 이슈가 그렇게 메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상황에 있는 일종의 뭐 관계적 약자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왜냐면 나중에 또 보면 이 왕따를 당하는 친구이기에는 또 너무 행복하게 또 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본인 스스로를 나는 뭐 왕따야 막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친구일까 선이가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소피아님께서 더 글로리를 말씀하시길래 더 글로리에 이렇게를 두고 같이 비교할 만한 정도의 그 어떤 왕따의 이슈를 다룬 영화는 아니지 아닌 것 않을까. 같다.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런 이제 생각. 아이들이고 4학년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넘어서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 아이들이 그 무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얘네도 어떤 요새 뭐 가해자연대 피해자연대 이러고 약간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고등학생이고 폭력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네. 얘네들은 어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네네. 사소한 다툼인 것 같은데 저는 뭐가 무섭냐면 가해자 그 보라의 연대가 되는 그 아이들 방관자이자 그렇죠. 동조자이자 네네. 이게 사실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러지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번져갈 수도 있다는 네네.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얘가 가정에서 충분히 엄마한테 행복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서 쉽게 무너지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출발점이 4학년이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이 말하기를 본인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맞아요. 그랬다고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따돌림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좀 투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죠. 뭐 단순하게 글로리하고 비교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단순 비교는 좀 조금 어려울 다르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강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 건 이게 단순하게 왕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이 좀 방향을 틀어서 생각해볼 수 생각해볼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왕따에 꽂혀서 지금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예, 제 머릿속에서 어디로 포커스를 이렇게 아니 이거 100% 왕따를 의도하고 만든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네.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게 관계라는 게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면 그렇게까지 번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친구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뭐 그런 대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렇게 크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네, 네. 윤관 감독이 처음에 영화 만들 때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3학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부서 나눌 때 1, 2, 3학년, 4, 5, 6학년 이렇게 저학년, 나누고 고학년, 하잖아요. 그렇죠. 저학년, 고학년. 그러니까 1, 2, 3학년들까지는 그래도 더 가족 중심, 관계의 형성이 가족 중심이고 내 것, 내 친구, 뭐 내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 뭐 이런 구분들이 좀 안 지어질 때이고 4학년이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4학년 여름방학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좀 동의가 되고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의 균열이 그렇게 처음 생겼는데 그 생긴 그 균열들을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모아가는가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가는가에 대한 방식이 이 윤관 감독의 저는 의도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제 열린 결말인데 우리가 그 처음에 이제 피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피구가 처음에 나오죠 마지막에도 나오죠 일종의 인클루지오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 피구 때문에 그 구분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어떤 왕따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피구라는 동일한 어떤 경기 운영 방식을 통해서 나중에 선의는 자기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배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선의가 지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근데 영화를 3개를 다 찍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거, 그리고 서로가 앞을 바라보는 거, 그다음에 서로를 바라보는 거 3장면을 찍고 어떻게 마지막을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번 영화에 나온 그 장면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도 여러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영화를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할까. 근데 이제 나름대로 그 감독의 머릿속에도 그렇고 또 이제 감독의 머릿속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또 새로운 해석을 이제 낳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그런 구분 또는 왕따 그런 관계적인 균열에서 스스로 어떤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의 문을 열었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게 그냥 그 어떤 학폭 이슈 뭐 이런 걸로만 이렇게 이제 그건 아니지. 매듭지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서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갑작스럽게 이제 점프가 됐을 때 이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네. 예, 얘기가 이제 조금 공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래도 이 과정을 거쳐서 네. 예, 마지막에 가서 이제 강도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한번 끌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피구라는 종목조차도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왜 피구였을까 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그 옆에 교회하고 했죠. 네. 전에 네. 피구 네. 맞아요. 했었잖아요. 했죠. 제가 그 구기 종목을 못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에 거기 이제 가서 했는데 제 안에 폭력성을 발견했거든요. 네, 공을 딱 드는 순간 잡은 순간 누굴 죽일까? 네. 무조건. 그게 참 저도- 룰이 있었어요. 여성분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왼손으로 왼손. 던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그걸 까먹고 제가 공을 딱 잡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누구를 죽이겠다고 오른손으로 던지셨나요? 오른손으로. 네. 그리고서 던졌을 때 그 상황에서 먼저 제가 당황했고, 예, 그 공이 그 나름 그래도 폭력적으로 던져졌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당황했던 그 기억이 지금 있거든요. 그 저의 그 당황스러움. 맞아요. 근데 피구를 보면 이게 다른 룰하고 되게 굉장히 다르게 어떻게 보면 금방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피하다가 내가 맞으면 바로 공격자로 맞아, 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맞아서 피해자였다가 바로 맞으면 다시 내가 던져야 되는 입장이 맞아요. 되잖아요. 마치 영화에서 지아와 선이 보라 이선. 네. 지아가 이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상태로 왔고 그리고 왕따였었던 선이 그 두 사이에서 금방 서로 친구가 되었다가 근데 다시 지아가 선이를 또 따돌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 피구의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때 피구 처음 해봤거든요. 워낙 운동을 그러세요? 싫어하니까 룰조차도 몰랐거든요. 관심도 없었는데 처음 해보고 진짜 잔인하구나. 다른 거는 그렇죠. 뭔가 목표물을 향해서 골대를 넣는다거나 이러는데 이거는 사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서 들어간다는 거 되게 잔인하네. 근데 누가 딱 만들었지, 영화에 누구지? 나오면서 되게 잘 썼다. 이거 되게 그걸 뭐라 그러죠? 미장센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잘 저는 썼다. 그 아까 피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 그 처음에 선이도 그렇고 마지막에 한지아도 그렇고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금을 밟아서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저희가 피구 기억을 떠올려 보면 맞출 때는 좀 그래도 관심 있고 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애를 맞춰요. 그럼 막 거기 맞아지면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나가고 뭐 이런 건데 이 관계조차에서도 아예 배제가 되어 있는. 너는 금을 맞추지도 밟았으니까 않는 나가라. 세상. 그러니까 관심을 네, 주고받는 네. 대상이 아닌 거죠. 네. 아예 너는 그렇죠. 바깥에 있어라는 좀 그런 것도 약간 좀 상징적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모습이. 축소판이죠. 네. 그게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실제로 금 밟아서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웃긴 그쵸. 거죠. 저는 그게 너무 금 마음 밟았어라고 아팠어, 진짜. 누가 주장하고 네. 그 주장에 동조하면 그 사람은 나가야 그게 돼요. 그래서 그 그런 마지막 게, 네. 선이가 지아를 이렇게 같이 잘- 손잡아줬을 그쵸. 때 나 너무 사실 그때 할렐루야 외쳤죠. 맞아.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도 적어도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설사 나의 적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정말. 근데 너무 아름답게만 보시는 것 같아요. 걔가 그 말이 왕따, 필요했어요. 걔가 발라주세요. 왕따였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랬지. 사실은 아름다우려면 왕따가 아닌 친구가 안 밟았다고 해야지. 걔는 어차피 친구가 없으니까 얘라도 하나 어떻게 근데요 친구였다가 정말 이렇게 더 사이가 나빠져서 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너도 당해봐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손 들어준 게 저는 더 아름답지 약간 않나요? 확대 해석이 아닌가. 아니 근데 영화의 진행상 네. 주인공들이 서로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래. 갑자기 딴 애가 나오면 쟤왜 갑툭튀? 이렇게 자기적인 되거든요.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서 생판 조연이던 애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걔는 뭐 왕따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애거나 아니면은 일진인데 걔가 야 안 밟았어. 막 이러면 얘가 이게 아름다운 건데 어차피 근데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선밖에 없으니까 선이 얘기해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걔 입장에서는 거기서 그런 말을 굳이 누군가 한다면 걔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네. 근데 나는 그 장면에서 솔직히 선이 밟는지 안 밟는지 안 보고 있지 않아요? 자기 손톱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니에요? 자기가 봤는데 아니래. 그래서 아니, 뭐지? 우선 밟았다고 한 애들도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 우선 처음에 있었는데 밟았다고 한 애들도 뭐 진짜 이렇게 보고 있다 밟았다는 게 싫으니까 아니라 나가라고 하는 그냥 거죠. 갑자기 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 금 밟았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예. 그런 것 같아. 자기 경험상. 근데 정확하지는 않잖아. 정확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바이더 뭐 북 또는 룰대로 이제 하자 이렇게 하지만 그게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편들어주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또 맞아요. 4년 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해프닝들을 그게 통해서. 편이 많이 생기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심리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갔는데 그 선생님 말이 전 또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아이들은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 있으면 누가 호랑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얘는 절대 열애가 되거나 당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왕따 그러니까 당할 만한 사람은 남자들의 세계에선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서 심리 검사 받으면 내가 왕따 당할지 안 당할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아니 그것보다는 네. 이제 애가 아무리 뭐 미약해 보이고 좀 이렇게 보여도 자기들 딴에는 그런 기준점들이 자기들 그러니까 많은 심리 검사를 해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면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그분 어디서 공부하셨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저는 영화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보라가 이렇게 울고 있었잖아요. 학원에서. 네. 울고 있을 때 선이 가서 위로를 해주면서 지하에 관한 얘기를 흘리잖아요. 왜 그랬을까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왕따 당한 애들이 꼭 그런 그 빌미를 제공하더라고요. 한다는 때 보면
마냥 피해자가 아니라 좀 저러니까 네. 아유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개연성을 이야기의 네. 개연성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도 좀 그런 네. 게 뭐냐면 얘가 눈치가 있는 건지 착한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막 울고 있으면 들키기 싫었을 것 같아요. 특히 보라 같은 아이는 자존심이 세서. 근데 그걸 또 굳이 아는 척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손수건을 선이가 그걸 내밀고. 기회로 알았을까? 혹시?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좀 들긴 좋게 했었거든요.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보자. 내가 위로해 준다고 했는데 또 그 아이 입장에서는 들키기 싫은 모습을 들켜버렸네. 하필이면 내가 싫어하는 애한테 되게 싫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아 제가 저렇게 좀 무뎌서 애들이 싫어했나? 눈치가 좀 그런 생각도 없긴 들고. 합니다. 극중에서. 선 입장에서는 그 전에 혼자였고, 근데 지아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뭔가 그 안에서 거기서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매달리다시피 한 건데 그 관계에서 그 과정에서 지아로부터 어떻게 보면 배신 그쵸. 당했다고 볼 수 그쵸.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혼자가 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의 그 지아 선의의 마음 상태에서 보라가 있었을 때 어쩌면 선의가 보라와 이전에 친했을 수도 있죠. 아니 그 암시가 원래는 나오죠. 네. 네, 1학년 2학년 때니까. 때니까 원래는 친한 친구였다라는 친했다고 게. 하잖아요. 그래요? 네. 할머니가 네. 그렇게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그걸 기회로 봤나 그게 아니라 원래 친했던 친구니까 네, 사실 다가간 그랬을 거죠. 거예요. 네네. 네. 그랬다고 하면 뭐하러 지아에 대한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얘기를 했을까? 했을까요? 그 심리는 뭘까? 이게 그렇죠. 좀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충분히 수 하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너무 많이 하죠. 네네. 근데 그러면- 너까지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순수한데 이런 생각이 들. 그래서 저도 제가 인간이 치원해서 얼마나 간사한데. 그러니까 치원해서 내 생각을 해보니까 음. 위로한답시고 아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하면서 좀 제가 저래 음. 그렇게 공감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을 공감해주는 말이 맞아. 오히려 그렇게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 그럴 한 수 있- 사람을 맞아. 마녀 사냥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게 저도 생각이 쟤 들었는데 원래 저래잖아. 네가 이해해. 그런 이렇게 하는 말. 말이 그쵸. 폭력이 돼버릴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네요. 저 그러니까 아까 이러다 또 싸울 거라고 저는 또 싸울 거라고 생각하고 저기 미리 좀 얘기하기를 다음번에 만나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거죠. 예상 질문들을 몇 해보세요. 개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가 차이와 차별이라는 주제로 억지로 묶어서라도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그게 이제 의도였으니까요. 첫 번째는 이제 선이도 그리고 지아도 왕따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왜? 라는 질문부터 왜 그랬을까? 그게 아마도 왕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 아닐까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봐서는 네. 보라라는 아이가 그 1등을 했었잖아요. 걔가 그 반의 분위기를 다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영악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떠올려 보기도 했는데 그 아이의 자기도 모르게 아까 제가 그 심리 선생님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석처럼 붙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어서 동조자가 되면 그 연대에 가입을 해. 적어도 자기는 왕따가 당하지 않아. 그 아이 옆에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그 보라라는 아이가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된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표현은 하지 않아도. 그래서 얘한테 잘 보이면 그 주류에 들어가는 거고 못 보이면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고 있는 게 그래서 지아도 보라 옆에 갔는데 또 보라 저는 그 심리에 대해서 되게 보여지게 된 게 지아가 선을 갑자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랑 다정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결핍이 쟤한테 보였을 때 한순간에 얘가 틀어지면서 갑자기 좋아 보였던 집이 갑자기 왜 이렇게 덥냐. 갑자기 헤드폰을 갑자기 얘가 또 끼고 호의로 베푼 거를 딱 무시해 버리잖아요. 내 안의 결핍을 다른 애한테 투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보라는 또 어때요? 지아가 1등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얘를 딱 따돌려 버리잖아요. 그 그러네요. 모든 심리의 기저에는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어른들과 사회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보라는 집에서 공부에 대해서 되게 푸시를 받는 아이인 것 같고 최고가 돼야지 되는 것 같고 지아는 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또 사랑받는 그 선이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 못했는데 지아와 보라가 왕따를 시키는 그 동기, 그 기저에 깔린 어떤 심리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왕따를 당하는 입장은 눈치가 없어서. 아 거기서 보라가 아니 네. 보라가 그런 말이에요. 너는 맨날 착한 척한다. 착한 척한다. 착한지 착한 척인지 자기 몰라. 자기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착한 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 형편이 그래서인지 뭐 착해서인지 뭐 뭔지는 몰라. 공부를 썩 잘하는 아이도 아니고 자기하고 상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친구로 지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자기보다 나은 점이 보이는 순간부터 얘가 이제 미워지기 시작한 거죠. 내 안의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친구란 게 뭘까? 과연 우리에게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온전히 나를 보여주지 못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 우리한테 친구라는 게. 그래서 정말 저는 친구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남자들이 궁금했어요. 여자들은요 되게 미세하고 이런 데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렇게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되게 예민한데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저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파리대왕이라고 이 아이들이 일군의 아이들이 이제 어느 섬에 조난을 당하고 그 섬이 흡사 이제 그 정글처럼 아까 말씀하셨듯 본능적으로 위기 질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약한 아이들이 공격하고 근데 그 소설이 저는 그 보면서도 그때 생각했던 거는 아이들의 순수함이라는 건 단순히 순수하다고 착한 건 아니다. 네. 순수함이라는 건 말하자면 선과 악이 좀 더 투명하게 보이는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10살까지는 가족의 세계고 11살부터는 사회의 세계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계가 이제 그냥 남자냐 여자냐 이런 차이보다는 그 남자아이들은 좀 더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드러날 테고 여자아이들은 좀 더 말과 교묘한 따돌림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날 텐데 본질적으로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안 했고 그냥 이 아이들의 세계라고 그냥 이게 뭔가 착하다 순수하다 이런 관점의 영화는 그냥 아니다. 오히려 이제 그냥 정말 이게 아이들을 통해서 그냥 이 어른들의 세계도 어쩌면 네. 그냥 인간관계 자체가 이런 거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좀 봤었어요. 착한 친구들이었는지 왕따가 그렇게 뭐 매번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았어요. 뭐 학창 시절 통틀어서 뭐 다른 반에 뭐 어떤 애가 왕따라더라 뭐 이런 얘기는 가끔 들었지만 저희 반에서 뭐 노골적으로 한 명을 따돌리거나 한 적은 뭐 그래도 싼 놈. 네. 막 이렇게 약한 친구들만 골라서 괴롭히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때리고 막 하니까 이제 민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반에 이게 폭발한 거죠. 저놈은 저거 가만두면 안 해가지고 되겠다. 막 그 친구가 이제 야자를 도망갔는데 반 애들이 롤링 페이퍼처럼 걔한테 막 욕을 잔뜩 익명으로 어이구야. 써가지고 막 걔 사물함에다 막 넣고 막 이랬었죠. 저도 썼죠. 한 줄 썼는데 뭐 다음 날 딴 때 같으면은 이제 막 어떤 놈이야 막 하면서 또 만만한 애들 골라서 괴롭혔을 앤데 이게 너무 여러 명이 이제 수서 비슷하게 그걸 쓰니까. 막 자기한테 써는 걸 보고서는 걔가 되게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싸움을 제일 잘하던 애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싸움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애들만 골라서 괴롭히던 애였는데 한번 뭔가 이제 너무 반 전체가 막 이렇게 너 자꾸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쓰니까 좀 이렇게 자중하게 돼서 좀 조용히 그 학년 되게 마칠 신기한 때까지 경험이시네. 다녔었는데 뭐 제가 직접 본 거는 뭐 그렇게 지가 자초한 애 하나 있었고 그냥 이게 영화처럼 그냥 뭐 제가 제일 가난했던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제 경험상 저희 반에서 제가 제일 가난했는데
뭐 잘 놀았어요.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뭐 그 당시로 치면 나쁜 짓을 했죠. 뭐 고스톱 치고 저희 집에서 고스톱 치고 뭐 담배 피우고 이런 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못 산다고 막 특별히 막 학교에서 저를 따돌린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담배 피게 해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장소 제공해 주니까. 네,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그 선의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나요? 저희 집에 모여서 그런 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등치가 엄청 컸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거의 70kg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를 안 건드렸어요. 건드리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을 갔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는 거의 약간 싸움 잘하는 친구들랑 어울려 다니고 약간 이랬었다가 미국 가면은 이제 그 가장 약자가 되잖아요. 일단 그쵸. 말도 전혀 네. 못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들리는 건 들리는데 말은 못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아, 쟤 말 못하잖아 이러면서 같이 미국 워낙 또 팀워크 이런 게 많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일종의 왕따, 은따를 당했죠. 은따를 당해서 아까 이제 제라드님이 말한 그런 사람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저한테 막 뒤에서 뭐 던지고 맞추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저도 이제 벼르고 있다가 미국은 이제 복도에 락커가 있고 이제 자기 수업 공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복도에 이제 애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근데 걔가 또 멀리서 뭘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걔 멱살을 잡고 오. 교장실로 끌고 왔어요. 걔를. 끌고 가면은 얘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어이씨 왜 이래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지켜보는데 다 박수를 치면서 저를 응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민심이 저를 이제 향한 거죠. 다 싫어했던 거예요 얘를. 아,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저를 화장실로 부르더니 야 다음에는 교장실로 끌고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결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약간 저를 응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하튼간에 저는 약간 그 일종의 강자의 위치에서 한순간에 약간 가장 그 먹이사슬의 밑바닥으로 가는 그런 경험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럼 내가 그럴 만한 놈이었나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니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갔다는 게 이제 변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저를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어떤 일종의 은따 왕따 시절을 이제 극복을 한 거죠.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을 일종의 천사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이 그럼 특별히 더 착해서 그랬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걔네들이 같은 은따들이었나? 미국에서도. 그래서 은따 당하는 나를 잘해준 건가? 뭐 그것도 아니에요. 여하튼간에 그냥 우연적으로 저한테 잘해준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제가 그런 어려운 시절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영화에 당연히 이제 인과관계가 있고 그 흐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잡아내려고 하고 하지만 그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랬고 저랬고 또는 어른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게 이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매몰되다 보면은 어떤 결론이 딱 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윤관 감독의 영화 만드는 스타일도 그렇고 사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창동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창동 감독도 보면은 어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애매모호한데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나게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냥 영화를 보면서 꼭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 있다라는 정도의 해석이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설사 열린 결말이 아니라 닫힌 결말로 매우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감독이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관객들은 그런 감독의 의도와 다르게 제각기 영화를 판단하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자기 때문에 경험이 영화가 열려 있는 건 열려 있는 대로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자유롭게 대화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아까 제라드님이 말씀하신 지점에서 사실 지난 주에 이제 토크 처음에 제가 들었던 놀람은 차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차별이 꼭 나쁜 것만은
누군가에겐 아닌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배웠고요. 또 하나는 그냥 차별은 아예 없다 이런 생각들도 같이 공유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왕따라고 했을 때 제라님이 얘기하는 왕따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면 왕따가 꼭 나쁜 거 그 의미에서는 그렇죠. 왕따 당할만 했고 네 그럴만 했고 그리고 마치 듣기에는 이 무용담처럼 듣기에는 굉장히 정당한 복수가 이루어진 것만 같고 그러니까 정의는 실현됐고 개는 잠잠해졌고 참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 여러 군데에서 왕따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데 그게 꼭 차별처럼 나쁜 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차별이 꼭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도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런가요? 근데 우선 애초에 그게 차별인가요? 차별? 왕따라고 네. 하실 때? 서로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근데 뭐 왕따에 대해서도 전에 뭐 통화를 하긴 했는데 간대 형님하고 뭐 과거에 본 거 중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악역이에요. 다 그러니까 원래도 오늘 좀 너무 빼시고 계셔서 우리 원래대로 갑시다. 네. 좀 적어도 제가 본 왕따들은 불쌍한 애는 없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야 그냥 아니 뭐 그렇다고 우리들에서 선의는 그래도 싸다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이제 선의 같은 경우는 저도 보면서 왜 그러지? 그러니까 딱히 그러니까 뭐 왜 그런지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영화에서 그러니까 약간 애가 눈치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막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애매한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왕따인가? 약간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생각하는 왕따 학폭하면 뭔가 더 극단적인 막 어떤 소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게 왕따인가 아닌가? 그냥 친구가 좀 남들보다 적은 정도라고 봐야 하나? 막 이렇게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었는데 글쎄 뭐 옳으냐 그르냐 적어도 제가 경험한 왕따들 이래서는 뭐 옳고 그름이 크게 뭐 고민할 만한 건 없었거든요. 저는 왕따까지는 아닌데 초등학교 때 그 같이 친하던 무리가 한 4-5명이 됐었어요. 근데 뭐 참 제가 무심하게 그걸 기억을 못하지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한 친구와 관계가 좀 틀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얍삽한 짓을 했냐면 그걸 다른 애들한테 얘기해서 야 그랬다? 야 우리 쟤랑 놀지 말자를 얘기한 거죠. 그런 놀지 말자라는 어떤 그걸 형성을 해서 며칠간 걔가 우리 무리에서 왕따를 당한 거죠. 뭐 다른 친구들이 걔를 같이 왕따 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늘 자기를 하던 대로 했을 뿐인 거고 우리 무리에서 이제 걔를 강하게 이제 쳐낸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내 말이 맞다고 애들한테 동의를 구했으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렇게 행동해줘야 돼. 쟤 잘못됐거든. 쟤 좀 이상하거든. 이게 내 말이 정이거든. 그러니까 좀 날 좀 따라줘 하고 내가 그걸 무리를 형성했을까? 왜 이렇게 갈라치기를 했을까? 그 친구한테 4-5일 정도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만 그런 생각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런 경험은 좀 있었습니다, 저는. 가해자들은 항상 이렇게 별거 아니었다.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내가 그 사건을 기억 못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피해자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치. 왕따의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맞지?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차별이 좋나요? 나쁜가요?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왕따의 이유가 있나요?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떨- 애들한테 없는 경우도 있고 물어보면 그런 것 같아. 뭐 어떤 애들이 왕따를 당해 뭐 이러면 너무 나대는 애. 그러니까 너무 자기 혼자 설치는 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막 하는 애들은 약간 눌러줘야 되는 이런 상황처럼 눌러줘야 된다는 의미로 좀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글쎄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극단적이고 그런 거는 주변에서 사실 잘 못 봤거든요. 제 애한테도 영화 물어봐도. 정도면 되게 안심한 그거 아닌가요? 그래도? 저희 언니가 예고 무용을 전공했어서 예고에 입학을 했는데 수석 입학을 했어요. 그게 화근이에요.
수석 입학을 한 순간 촌에서 온 제가 수석 입학을 한 순간 우리 언니는 그냥 정말 그러니까 우리 언니니까 이제 유학을 한 거죠. 시골에서 대도시로 유학을 가 있었으니까 혼자 있었는데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언니는 자퇴를 하고 일반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수석이 문제였을까요? 따돌림에? 제가 아는 사람도 한혜종 무용을 수석으로 수석이 아니라 그냥 들어갔는데 남들은 다 예고 나왔는데 혼자 일반고를 나와서 한혜종을 들어가서 왕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도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뭘까요? 내 안의 결핍인 것 같아. 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의 결핍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친구 관계를 돌아다 보니 어떤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말을 안 해요. 뭐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가 보다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몰랐어.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나 그때 왜 그런지 알아. 그래서 저는 기억을 사실 못 하는데 지는 또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냥 누가 내 칭찬을 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멀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고 이제 어른이 돼서까지도 이제 마음에 걸렸겠죠. 그래서 다시 좋아졌는데 또 나중에 멀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들 낳은 것 때문에 그 아이는 아이를 잘 못 낳고 이제 힘들게 낳았는데 더 이상 못 낳는 상황이었고 제가 텀이 길게 이제 아들을 하나만 키우다가 낳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본인은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어른이 돼서까지도 그게 이제 이어져 왔다는 게 이게 여자들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낳고 싶은데 못 낳으면 왜냐면 그런 경우가 2명한테 있었거든요. 둘 다 애를 못 낳아서 5년 만에 힘들게 낳았는데 너무 남편은 애를 갖고 싶어 하는데 못 낳는데 제가 갑자기 아들을 뚝 낳아버리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본인들은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남편 보는 데서는 애 데리고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서히 멀어졌어. 이게 이제 왕따라는 거는 한 사람만 따돌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얘를 따돌리는 그쵸, 거잖아요. 집단적 따돌림. 집단적인 근데 거죠. 걔가 형성을 하면 이제 집단이 되겠죠. 이 관계가 사소한 거에서 벌어지면서 이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아까처럼 보라 같은 힘이 있는 아이는 사소한 거에 얘가 1등 너 대신 얘가 1등이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얘를 딱 왕따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핍을 이제 얘를 몰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게 1대1의 관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더 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리를 형성해 버리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따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 그게 이제 왕따로 이게 다 같이 모아갖고 쟤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되면 왕따가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정도의 권력이 없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으로 관계만 끝나는 거고. 불편해진 거. 근데 차라리 이렇게 막 뭔가 소피아님 말씀처럼 그래도 원인을 알면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라고도 하는데 그때 뭐 간디 형님하고 통화할 때도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반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 아이가 교실에서 애들 있는 데서 머리를 긁었는데 바퀴벌레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얘 머리에 살던 애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자기도 모르게 여자애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길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어디선가 떨어져서 모르고 있다가 간지러워서 긁었더니 책상 위로 바퀴벌레가 뚝 떨어졌는데 걔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애들이 막 쟤는 머리에서 부럽다. 바퀴벌레 나온 애라고 해서 그 학년이 끝날 때까지 고통받았겠네. 따돌림을 당하다가 반이 바뀌어도 하도 유명하니까 막 야 쟤가 걔래 막 그러니까 걔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이고, 그걸 얼마나 근데 괴로웠을까. 이런 거는 보면 얘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 뭐 눈치가 없다든가 너무 나댔다거나 뭔가 이렇게 핑계를 댈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한 번에 한순간에. 어떤 본인 잘못도 아닌 해프닝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참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사람이 한 번 그런 식으로 찍히면 이게 회복한다는 게 참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것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약간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약간 일종의 낙인이 찍히는 예. 거잖아요.
근데 차이는 다 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차이는 있는데 그게 차별로 나아가려면 일종의 미움이라는 어떤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입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보라와 보라 그룹 그리고 그 선의와 지아 분명히 다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서 보라 스스로 본인을 더 드러내고 싶은 우월감 또는 일종의 이기심 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일종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개인 이기주의 또는 그룹 이기주의로 인해서 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쟤네를 이제 왕따시키는 거잖아요. 거기는 일종의 아까 낙인 같은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와가지고 쟤를 왕따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월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건데 그 이유를 상대한테 찾으려고 하니까 이유는 없거든요. 이유는 우리한테 있는데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갖다 쓰는데 자꾸 그 원인을 저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해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없는 그게 왕따인 것 같고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들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 같고 낙인 효과로 인해서 일종의 어떤 이벤트나 사건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트라우마적인 거는 그것도 이제 왕따로 결론 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두 부류는 조금 우리가 구분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구분지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따의 문제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왕따 당할 만했다. 어떤 식으로든 나댔던 뭐 말이 없던 너무 말이 많았던 이유가 그 왕따를 당하는 그 대상이 그 자신에게 있다라고 해서 거기 찾는 거고 그럴 때는 왕따 당해도 마땅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유가 없다.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해자에 의해서 했을 때 역시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왕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당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유가 있어 그러면 너는 고쳐야 되는 거고 아니야 너한테 이유가 없어 그러면 없다고 하는 건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할 때는 또 어떤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둘 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교회에도 와서도 똑같이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거 봐라.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교회에서도 왕따 당한다면 그건 결국 문제다. 걔가 문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땐 그게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봤던 것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애가 근데 애죠. 근데 그걸 뒤집으면 학교에서도 왕따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왕따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영화에서 교회 현실로 좀 와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아이의 이야기에서 과연 그런 왕따라는 문제가 학교에서만 있는 것인가? 교회에 그렇게 왕따가 많대요. 제가 어떤 걸 들었는데 예전에 죄송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서 일단 목사님이 서로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 옆에 안 눈을 안 마주 뭘 시킬까 봐 다. 다 역시 왕따는 어떠신가요? 아 죄송해요. 아니 놓쳤어요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놓쳐버렸네요. 너무 강력했는데 멘트가. 교회 안에서 얘기하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왕따가 왕따. 왔다면서요? 이렇게 그 말씀하셨어요. 얘기요. 예전에 그 상담 받는 사람들 상담사가 하는 네.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런 식이겠죠. 예전에는 상담의 많은 경우가 여자들의 경우에는 시월드였대요. 시부모님, 시어머님 이런 문제에 대한 억울함과 그 고통이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친구 관계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사회가 그렇게 급변한 거죠. 그런 문제 가지고 와서 상담받는 경우는 별로 없대요. 훨씬 많은 부류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진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모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상담 쪽에서 이제 하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왕따의 경험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피부로 와닿진 않는 문제여서 그냥 정말 이 정도의 반응이긴 한데 우리 어린 아이의 세계에서 우리 현실 혹은 교회엔 어떤가요? 청소년부? 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제일 대표고 이 누가 갑과 을인지는 모르겠으나 목사님. 참 그냥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해본 주제이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은따는 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왕따까지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은따가 다른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은따는 있을 것 같아요. 은따 왕따 차이가 대놓고와 대놓고 하지 않는다 딱 그 차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받는 경우에는 어쨌든 따돌림이라는 그렇죠. 받아들이는 결과는 똑같으니까 똑같죠. 실은 상처는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죠. 예. 경계가 또 약간 모호한 면도 오히려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왕따를 아까 괴롭히셨다는 그런 사례처럼 왕따는 대놓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와줄 명분이 생기는데 은따는 이게 섣불리 개입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자기도 은따가 될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은근한 따돌림이니까 이 은근한 게 사실은 좋게 보면 이렇게 뭔가 예의 있는 것처럼 신사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쩌면 더 잔인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서도 보면 보라가 처음에 이제 그 선이한테 잘못된 주소를 가르쳐 주잖아요. 생일 축하를.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그 교실에서 사실 그렇게 따돌리는 강력하게 직접적인 왕따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왕따라고 생각할 만한 행위는 사실 거의 안 해요. 저는 그나마 좀 가장 셌던 게 저기 냄새 나는 것 같아 정도. 그 정도? 그거 말고는 그렇죠. 뭐, 급식 예, 사실상 안에서는? 은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선의의 처지를 이 왕따가 아니라 은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선의는 저는 그런 면에서 선의가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선의가 조금 좀 비현실적인 아이다라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여기 자존감이 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엄마가 무슨 일 있어 이러면 울 법하잖아요. 11살의 여자애라면. 근데 애가 이제 울지도 않고 어쨌든 기어이 나중에는 지아를 돕는 용서해 역할. 주잖아요. 네. 용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용서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참 현실적이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어쩌면 그 이선이라는 캐릭터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는. 간디 형님께서 교회에서도 왕따 얘기하실 때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강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입장대로 질서를 재편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럼 교회에선 누가 강자인가? 결국 교회에서 강자가 되면은 그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일반 사회에서,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서 학생들일 테니까 주로 강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친구들이 강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의 질서를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보통 자기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한 자리를 하고 있거나 또는 교회에 오래 다녀서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 권사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 그런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깨달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아주 조용하거나 거의 말 못하는 친구들인데 교회에 와서 거의 독재자처럼 행동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서를 재편하는 방식에 있어서 권력을 가진 친구들이 자기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고 밖에서 그런 권력을 쥔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서 왕따를 좀 시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제 수준에서 이제 꺼내려고 했던 말은 왕따 교회 그러면 전 바로 떠오르는 건 거룩한 왕따.
거룩한 네,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거룩한 왕따가 도대체 되자. 거룩한 근데 왕따는 거룩한 뭐예요? 왕따는 보통 회사에서 네. 술 먹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말이 실제 내가 존재하나요? 거룩한 왕따가 되겠다. 아 그래요? 아, 그런 모르셨어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죠. 내가 이 전부를 따돌리겠다. 왕따 시킨다? 아,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딸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술 먹으러 안 감으로써 내가 너희를 왕따 시키겠다. 약간 네.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스스로 된 들어봤습니다. 왕따. 몰라요. 숫자는 있죠. 그 하라고 스스로 왕따를 하라고? 왕따가 그렇게- 되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성경에 많은 그러면 왕따들을 거기 다 이렇게 왕따를- 노아 뭐 그 말을 부터 빌렸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죠. 저는 되게 그게 익숙해서. 아 그래요? 네네. 난 왜 이렇게 안 익숙하지? 저희 교수님이 사랑의 핵폭탄도 말 그렇게 쓰지 마라. 어떻게 사랑에다 핵폭탄을 비유하냐. 그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룩한 건가 왕따가 붙였을 수 있는 말일까요? 모르겠네. 경험해 보신 어떠세요? 분이 혹시 뭐 술 먹는 거 정도야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수로 예까지 들어서 성서에서 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구별된 존재가 되라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렇죠. 구별된 존재가 되라. 근데 구별되려면 네. 많은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야지. 그렇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배제되고 제외되는 그 사회적 관계가 왕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안에 속해 있지 않은 게. 네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왕따가 되라. 이런 말을 하는 전 설교 최소한 지금까지 3번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제가. 예, 그때마다 얘는 뭐 바뀌면서 음. 요셉, 노아 뭐 하다가 나중에 결정판은 예수님이죠. 그러셨군요. 아 이런 낯섦이 어디서 당연히 되게 편안한 얘기를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근데 사실 왕따 얘기는 아까 제가 그 했던 것처럼 그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질서가 만들어지려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밖에서는 그 안에 있는 질서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왕따가 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왕따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질서에도 관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의도하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변화, 어떤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혼자 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 이제 장교들끼리 이렇게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꼭 그 거룩한 왕따들이 있었어요. 예, 주로 이제 뭐죠 그 선교단체 하는 분들이 꼭 모임하면 안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 이 모임할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회적 언어로 거룩한 왕따라고 저 사람들은 그래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구분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그룹 안에서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질 못하죠.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본래 의도했던 그런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럼 우리 지금 우리 사회 현실에서 거룩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된 어떤 왕따 지금 교회가 지금 왕따잖아요. 아닌가요? 좀 많은 왕따죠. 그러면 네, 너무 교회가 많은 많잖아. 왕따잖아요. 그 왕따죠. 네, 그럴만 했고요. 네. 아니 그러세요. 우리 저기 데이비님은 어쨌든 교회의 구성원은 아니시니까 네. 바라보는 느낌은 어떠신지.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얼굴 안 나가잖아요. 올 것이 왔다라는 일단 마음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제 제 아내 때문에 여기를 이제 알게 되고 왔지만 사실 보통 밖에서 보는 네. 그 비신도가 보는 네. 교회의 이미지, 네. 특히 안 좋은 이미지라는 건 네, 네. 믿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요한다는 데 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강요로 느껴지냐? 그게 이제 그 방식 자체가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와서 이렇게 뭔가를 들이민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이 말 사실 상당히 그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리시죠? 이분법적이잖아요. 물론 그쵸. 뭐 이 제가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이제 불신 지옥 그러면 이제 비신도들은 다 불신자면 다 지옥이니까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사실 그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강요하는 뭔가 그런 전도 문화랄까요? 거기서 오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도. 그 정도면 정말- 왕따까지는 아니네요. 그 네, 정도면 너무 참. 훌륭하십니다. 제가 식은땀이 나네요. 이 장소와 이 대화 어머 그러게 여기 안으로 불러들여놓고 우리를 비판하라고 하시나? 죄송해요. 가혹행위, 가혹행위 느낌. 신고하세요. 고객의 소리 이런 거. 그렇네. 아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러면 권력 구조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만도 하네요. 교회 안에 권력 있지 구조가 않나요? 있을까? 이걸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우선 교회는 세상에서 왕따가 맞고 예수님도 왕따였지만 그런 왕따 말고 진짜 싼 왕따를 당해도 싼 왕따고. 예. 우리 너무 아니, 그러지 같이 마세요. 오셨어요? 네. 정말 굉장히 이 적진 한가운데서 최대한 순화와 필터링을 거쳐서 말씀하셨지만 재수 없죠 사실. 하는 거 보면 이보다 재수 없을 수가 없죠. 자기들 하는 짓은 가관인데 맨날 뭐 너넨 지옥 우린 천국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그쵸. 꼴보기 싫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왕따가 맞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토론할 그것도 없지 않나요? 뭐 이 왕따인 걸 뭐 어떡합니까? 그럴만해서 이렇게 된 걸. 네. 통렬하는 자아 비판에 이거 비판하다 끝내야 되나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보면서 영화 보면서 마음이 편한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본 모습도 아니고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남겨진 어떤 물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우선 그게 아이들이니까 어쩌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른은 다른가요? 그냥 뭐 그냥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아이였을 뿐이지 딱히 뭐 난 어른이라 안 그런데 쟤네는 어려서 좀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어른들 그 관계도 똑같지 않나. 그냥 똑같지 않나 했고 뭐 소피아님은 뭐 부모님의 막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엄청 훌륭한 부모다. 네. 뭐 그죠. 그 선이가 약간 오히려 독특하죠. 그 나이 때문에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할 만도 한데 혼자 이렇게 삭히고 혼자 어떻게 막 하는 거 보면 그거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용서할 게 뭐 있습니까? 서로 뒤에 가서 서로 욕해놓고서 잘 쳐줘야 화해지 그게. 잘 쳐줘야 예. 뭐 누가 누굴 용서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애들 어릴 때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어른들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뭐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뭐 이 앞주에도 제가 이런 뭐 청년분들과 제가 이런 그게 뭐 현실인 거 어떡합니까? 막 이래 버려 가지고 막 되게 좌절하셨지만 사람이 원래 여러 모이면 어떻게 10명이 다 같이 친하게 지냅니까? 두세 명 이렇게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패거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뭐 친한 사람끼리 지내는 게 문제가 되나요? 이건 뭐 어떻게 살아야 되죠? 네, 저는 일단 선의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가 네. 우리가 첫 걸음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영화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용기 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자 뭐 이런 게 우리의 첫 걸음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이도 뭐 그렇게 선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좀 얘기가 여기저기 좀 이렇게 튀긴 하는데 교회 얘기했을 때도 결국에는 권사회였나요? 막 이런 데서 그런 잡음들이 막 일어나는 것도 결국 목사님이 그걸 용인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용인해 줄까? 결국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결국 자기 권력을 위임해 주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급이 돌아가야 되니까 권력 위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그냥 눈 감는 게 있는 거고.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우리들이 둘 다 들어가죠. 그 엄석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이 용인을 해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는 이제 그게 그럴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화해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감독은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선이 충분히 우리 곁에 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 발걸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그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선이와 그 지아가 주고받는 건 딱 그 내가 받은 만큼 더 돌려주고 또 돌려받고 더 돌려받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선이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않죠. 지아는 더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이게 열린 결말인 이유가 화해가 아니라 사실은 선이가 공격을 멈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아한테 야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 이렇게 화해 악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이는 공격을 그냥 멈췄을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사회생활을 야무지게 한다 혹은 잘한다라고 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 뭔가 자기 영역 잘 지키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계산관계가 정확한 수학처럼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야무지다 혹은 뭐 자기 몫을 잘 챙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그 구분이 애매한 것들이 정말 애매한 것들 투성이기도 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손해보고 어찌 보면 상처받고 이러는데 그걸 꼭 돌려주는 게 능사냐 그게 답이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던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조금 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좀 다른 쪽으로 가서 못했던 이야기인데 지아와 선이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지아는 사실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관계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고 선이는 용서를 하는데 저는 그 기반의 차이가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이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 뭐 이렇게 가난하고 그렇지만 단단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빠는 비록 술 마시고 엄마도 뭐 가난하고 뭐 학원도 못 보내줄 정도의 그렇지만 단단한 가족인데 지아는 뭐 비록 아버지가 뭐 돈을 잘 버는지는 모르겠으나 단단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아는 자꾸 거짓말도 하고 이러지만 선이는 거짓말 같은 건 안 하거든요. 자존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거짓말하는 아이들은 보통 자존감이 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결국은 가족 아닌가 저는. 근데 또 언제 용서한 거예요? 어떤 게 용서였던 거죠? 금 안 밟았어 이렇게 하는 해줄 때. 예, 흔들어주는 편들어준 게 때. 용서. 그러니까 용서가 거예요?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걸 멈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멈췄다고 하셨. 예, 상처를 주고받을 때 그 상처 그거의 주기를 힘이 예, 그쵸. 딱 있었다? 선의가 멈췄다. 물론 뭐 그게 이은 동생의 말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저는 그 왜 그런 대목이 들어갔나 좀 의아하긴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되게 쓸쓸해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암시되기로는 아버지가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도 가지도 않고 서로 막 이렇게 강강으로 서로 이렇게 상처만 주고 받다가 그 관계가 사실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결말을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감독이 말하기 위해서 넣은 작은 장치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고요. 그래서 여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런 심오한 질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서로 받을 만큼 준다라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이렇게 약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불교 데이비님. 원래 아 진짜 예, 불교이신 거예요? 메시지가 데이비님이 좋더라고요. 이제 절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저는 이렇게 딱히 믿는 존경은 그러진 않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지금 데이비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교회가 왕따라는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실 복수라는 게 그 눈에는 이해는 이가 안 되는 게 복수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내가 한 방 맞으면 2번 때리고 싶지 한 번만 때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요즘에는 한 번만 홍콩 영화도 보면 한 10번씩 쏘잖아요. 계속 죽었는데 계속 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건 멈추기가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대1도 사실은 엄청나게 참 제어하는 거죠. 자제하고. 근데 그걸 한 거거든요, 선의가.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사실. 사실 거기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기독교인은 그걸 뛰어넘어요. 그리고 너무 거룩하게 하나님한테만 가. 그 사람한테는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왕따가 되는 것 같아요. 위선적이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멈추고 그냥 우리 언제 놀아라고 했던 그 윤희의 말처럼 뭔가 한번 멈추는 거에서 현실적이지만 비현실적인 그 답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홀라당 까먹고 뭔지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영화 뭐죠? 이창동 감독의 그 미래항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현실적인 대답이면서 되게 우리한테도 필요한 대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이제 데이비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되게 동감하는 게 결국은 그렇게 멈출 수 있는 힘이 저는 그래서 어른들의 영화라고 했던 게 결국은 그게 가정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거. 그럼 그렇게 그렇지 못한 상황을 제공해 주는 어른들은 조금은 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 아빠가 그 젊은 여자 데리고 딱 왔을 때 그 선희 엄마도 사실 또 어찌 보면 어른이다 보니까 능력 있네 이렇게 가는 거야. 아무도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런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막 사랑하자고 늘 얘기하는데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차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차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 안에 차별, 무리지음, 뭐 왕따라고 표현했지만 그걸 우리 안으로 어른 성인으로 가져오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뉨, 그렇죠. 교회는 어디나 뭐 아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뭉치는 거 그것도 무리지음이죠. 마음 맞지 않은 사람은 우리들 아닌 거죠. 교회 안에도 우리들 있고 우리들 아닌 사람들이 있고 다 차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우리 안에 차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겠고 또 그 상처가 있기에 결핍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또 알게 모르게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겠고 지아와 선희 중에 누가 더 상처받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상처 주고 그래도 선희가 상처받았지만 먼저 상처받았죠. 그렇지만 먼저 그 공격을 멈추고 동생 말대로 같이 놀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놀면 좋겠네요.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자고 말하는데 뭐 말은 하는데 같이 놀기 어려운 사람들과 늘 사실 교회만큼 정말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집단이 없잖아요. 어디나 자기가 배운 환경, 같은 학군, 뭐 같은 대학, 비슷한 사회적 지위, 직장 이렇게 모이기 마련인데 그 안에서도 다르면 안 보고 또 물이 지어지는데 교회는 어디보다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모여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이 안에서 그런 것들 관계없이 같이 노는 것 참 어렵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숙제가 주어지네요. 그렇죠. 한 주간 숙제하며 살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저희.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 잠깐 나누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요? 이제 다른 거 영화 다 떠나서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니까 어떠셨는지. 강도님 어떠셨는지요? 저는
되게 좋았고요. 네. 또 예전에 본 영화인데 다시 좀 상기가 돼가지고 어떤 영화요? 아, 우리들이요. 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다음 시간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데이비님? 저는 원래 이제 소설이든 영화든 이야기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네.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보는 것도 재밌지만 이걸 나누는 게 더 재밌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 같은 이야기를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좋은 점은 각자가 각자의 경험과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게 뭔가 같은 이야기가 정말 수만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경험, 그걸 눈앞에서 또 직접 듣고 하면서 경험하는 경험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피아님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시즌 2 두 번째인데 이렇게 새로운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이 아니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너무 새롭고 약간 또 젊으신 분이고 너무 새롭고 좋아서 이게 정말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공부도 되게 많이 돼요. 사실 이게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냥 볼 때랑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봐지게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또 공부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너무 좋고 자주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너무 재밌는데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지난번에는 주토피아였었고요. 오늘 이어서 우리들이란 영화 같이 나눴습니다.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인 거죠? 다음 영화가 혹시 뭔지 아시는 네. 분? 네. 뭐죠? 뭐죠? 거꾸로 거꾸로 가는 가요? 거꾸로 가는 네, 남자. 거꾸로 가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거꾸로 가는 남자인데요. 다음 편도 좀 기대해 주시고 우리 그러면 이번 일주일 동안 또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화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